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37분 19초 지나고 있고요. 2부 문이 열렸는데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이야기해보는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종목 선정해서 들려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원활한 상담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코스피 상승폭 얼마큼 더 커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2422.92포인트입니다. 상승폭이 조금 오히려 둔화가 된 모습인데 전 시간대 1%대의 상승에서 현재는 0.84%의 상승폭으로 상승폭이 아주 소폭 줄어든 모습입니다. 20포인트 이상 그래도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8월 첫째 날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다시피 2395포인트부터 2431포인트대까지 급격하게 상승했고요. 현재는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살짝 그래프가 꺾이면서 1%대의 상승 이어가지 못하고요. 0.8%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 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역시나 기관이 계속해서 사줍니다. 1776억 원 사는데 기관 가운데선 금융투자가 대폭 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오히려 379억 원까지 줄었고요. 개인의 매도 물량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1670억 원까지 개인은 매도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0.4%대의 상승 흐름 여전히 이어갑니다. 653포인트 전 시간대와 동일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일중 흐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장 초반에 650선이 살짝 무너지기도 했는데 이내 회복을 했고요. 654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653포인트 부근에서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변동이 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개인이 계속 사네요. 565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데 동반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기관은 260억 원, 외국인은 298억 원 각각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합권 수준이었는데 역시나 비슷합니다. 1118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70전 지금 하락합니다. 0.06% 하락. 원화 소폭 강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정유주, 롯데케미칼, 풍산, 서울식품, 현대, 미포조선 5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 올라와 있는데요. 정유주 고배당 매력부터 해서 여러 가지 투자 매력이 부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상승 흐름들 잘 가져가는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올 5월 24일 이후 처음으로 돌파를 한 모습이고 일단은 국제유가 50달러라는 좀 심리적인 지수까지 왔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상승에 힘입어서 정유, 화학주들, 시크릿컬 업종들이 오늘 잘 움직입니다. SK이노베이션, S-오일 그리고 GS 종목들 1% 이상의 2% 가까운 상승으로 현재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롯데케미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도 나왔던 롯데케미칼인데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합니다. 어제도 상승하고 오늘도 상승하면서 38만 원대까지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에 지금 부합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음 3분기 실적도 역시나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유가의 상승 부분도 분명히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롯데케미칼 잘 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풍산입니다. 구리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구리 가격과 연동돼 있죠. 오늘 5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4%가 넘는 급등인데 전기차 대중화가 한몫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대중화, 중국 구리 스크랩 수입 중단 등이 일단은 풍산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됩니다. 다음 서울식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서울식품 오늘도 올라와 있는데 역시나 상한가까지 지금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 분할 결정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달리는 이유는 일단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통 주식수를 주식 분할로 분할을 통해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이 잘 되고요. 그러다 보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유통이 활발해질 것을 기대해서 서울식품 잘 가고 있고요. 다음은 현태 미포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관련주들이 뭐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이나 어둠을 뚫고 긴 터널을 뚫고 지금 나오는 모습들을 오래 볼 수가 있었는데요. 외국인 강한 매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노사가 손발이 척척 맞고 있다. 수주는 월척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수주 목표를 이미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7월에 12개월, 1년치 수주를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초과 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미포조선의 여러 가지 매력도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러브콜 강하게 받고 있고요.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한국전자인증, 두산, 큐브엔터, KFS 스펙, 그리고 DAC 미디어까지 5종목인데 한국전자인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블록체인 R&D 추진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는 7,650원까지 상승하면서 급등하기도 했고 현재도 뭐 사실 9%가 넘는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전자인증 종목입니다. 다음 두산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 원전 관련 또 지주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면세점 사업 특허와 관련된 얘기까지 악재가 겹쳤었는데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8.9% 상승하면서 128,5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엔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엔터인데요. 큐브엔터 같은 경우 지금 12%까지 장중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현승 사과문 논란, 주가 하락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의아하신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장현승 하면 누군지 뭐 의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비스트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비스트라는 이름은 남아있는데 큐브엔터에서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6인조 그룹에서 5인조 그룹으로 하이라이트라는 그룹으로 바뀌었고요. 장현승만이 남아있는데 기존의 큐브엔터에서 여러 가지 캐시카우를 하던 그룹입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룹인데 장현승만이 그동안의 태도 논란, 멤버들과의 불화설로 인해서 큐브엔터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장현승의 사과문이 앨범을 내는 시점에 적절치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캐시카우가 거의 없던 전무하던 큐브엔터 상황에서 장현승까지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여러 가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FES 스펙인데 합병으로 89조 원의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장중 상한가 일찍 진입했고요. 상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DNC 미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장 첫날인데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34,0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29,000원대까지 지금 빠지고 있고요. 공모가 상회하는 모습 수준입니다. 이 기업은 웹소설 전문 콘텐츠 제공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일단은 첫날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4분 44초 지나가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가치주 투자 전략 김치균. 깊이 있는 기업 분석, 발로 뛰는 전문가 주보람. 오늘 저녁 일정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주보람 팀장의 5종목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네, 우선 제넥심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제넥심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사실 어닝 시즌을 좀 맞아서 많이 부진한 가운데
제넥신 역시도 좀 많이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길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만큼 상당히 좀 지루한 흐름을 좀 이어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닝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닝 시즌에는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8월에 접어들었고 다음 달이 되면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수급이 아마 8월 말 정도가 되면 좀 들어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수급상으로는 좀 꼬이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선체 좀 매집을 하는 어떤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안심하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뭐 제넥신 같은 경우 9월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임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 이유는 다른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다른 바이오 시뮬러들을 많이 해외에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FDA의 권고 허가를 받았다던가 혹은 일본에 진출했다던가 이러한 소식들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쪽 펀더멘탈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다음 달부터는 여기에 제넥신도 좀 더 모멘텀을 더해주면서 아마 좀 좋은 흐름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8월 달에는 천천히 좀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는 그런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을 한 이후에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지분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좀 상승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가 많이 치고 올라가더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일본이나 미국 쪽에 허가를 받고 있다, 유럽 쪽에서 판매량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미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멘텀이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일시적으로 좀 수익 실현했다가 바닥에 다시 도달을 하면 좀 더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는 관점도 괜찮고요. 3분기,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 역시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분기나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져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이 좀 더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떤 견제를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홀딩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오늘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바닥에서 좀 저점을 좀 다진 이후에 좀 더 찍고 올라와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뭐 상당히 좀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그 외에 좀 오르고 있는 이유는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 지금 인적 분할을 지금 실시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사주 처분 그리고 추후에 지금 분할 과정들을 모두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지금 인적 분할이나 지주사 전환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11월 말까지만 거래가 되고 12월 동안에는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분할돼서 상장이 될 텐데, 다른 케이스들을 보면 11월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올랐던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8월 말 어닝 시즌 이후부터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기조의 흐름을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 사실상 뭐 인적 분할 이후에는 공개 매수, 현물 출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주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분할하게 되면 SK케미칼 홀딩스나 SK케미칼 각각이 한 1조 3천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 반값 정도로 지금 떨어지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좀 분할을 해서 모아가야만 분할 이후에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천천히 좀 모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케미칼입니다. 지금 하나케미칼 오늘 화학 쪽 시황이 상당히 좋은데 아무래도 뭐 원자재 쪽, 선물 쪽에서 시황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경기 시황이 상당히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화학 쪽, 특히 어떤 수출 증가율,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좀 잘 나올 때마다 화학 쪽 방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뭐 시크릿컬 업종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채권 금리가 좀 내려오면서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모든 자금들이 원재료 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 쪽에 좀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2분기나 3분기 실적도 역시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컨센서스에 좀 부합을 하거나 혹은 좀 더 좋은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해서 가져가자, 뭐 일시적으로 좀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무리 없이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에셋대우입니다.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 지금 금융주인데 대부분은 지금 증권사에서 가장 좋게 보는 게
섹터 중에 여러 섹터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 섹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증권업종에 속하는 미래에셋대여도 좀 속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래에셋대여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자회사 쪽에 유상증자 참여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미래에셋대여가 해외 쪽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를 하면서 지금 해외 법인을 좀 더 추가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지금 설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사업이 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외 사업이 확대가 된다고 해서 바로 매출로 좀 이어지진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진행이 된다면 내년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좀 업계 1위로 좀 올라서는 과정에서 조금 노이즈가 발생을 하거나 혹은 주가 눌림목이 발생을 할 텐데, 이러한 눌림목이 모두 지나고 나면 주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미래에셋대여 상당히 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지속적으로 홀딩에서 좀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에셋대여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사실 금융증권주들이 가파르게 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괜찮냐 이런 질문을 누군가 하신다면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사실 뭐 지금 금융이나 뭐 증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좀 질문들을 많이 좀 해주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전망이 가장 좋은 게 은행 업종입니다. 은행이나 금융 업종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보험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하반기 지금 변동성 장세가 좀 더 올 것이 예상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천천히 눌림목이 발생할 때마다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시균 대리의 5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가볼까요? 예. 우선 그 IT 업종 시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IT 업종은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거에 대한 부담감하고, 그 다음에 향후 실적 둔화 우려 때문에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저희가 흔히 팡이라고 부르는 나스닥 주들이 하락했는데, 페이스북이 1% 후반, 아마존이 3% 정도, 넷플릭스하고 구글이 한 1% 초반대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아마존을 제외하고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차익 실현 욕구 때문에 하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IT 업종에 대한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하고, 그리고 일시적인 조정에 그치고 재차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좀 상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국내 IT 업종의 경우에는 미국 동일 업종 주식들에 비해서 아직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IT 업종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락한 주가는 다시 회복을 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IT 업종에 속한 그 중소형 주식들은 자산 가치가 높고 향후 실적 개선 전망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종목들이어서 지속 보유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Y솔부터 하나씩 지난주 동향하고 이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Y솔부터 먼저 설명드릴 텐데, Y솔은 지난 한 주 내내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6일 날 200일 이평선 지지를 하지 못하고 하락하면서 추세적인 하락이 좀 시작된 게 아닐까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Y솔에 대해서 내내 매수 의견을 드렸고, 여전히 회사의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주가가 하락 추세에 전환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만큼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우선적으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Y솔이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설비를 증설하고 있고, 그리고 대덕 GDS라는 대주주와의 시너지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계속 보유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주가가 돌아서지 않더라도 이 회사의 배당 성향을 봤을 때 그 은행 이자 수준의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처음에 접근할 때 접근 그 방향 자체가 장기 투자를 고려했을 때 배당 수익률을 확보하자는 컨셉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말씀드려서 Y솔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좋지 않지만은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결심하시면은 배당 수익률은 확보하시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비코전자입니다. 지난주 아비코전자의 주가 움직임은 좀 기간 조정을 거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8,200원까지 하락 시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매매 전략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와 같은 의견입니다. 이 회사는 현금성 자산이 600억 정도인데 현재 시총의 약 절반 정도에 이릅니다. 또한 배당 수익률이 전일 종가 기준으로 2.6% 정도 되고요. 회사의 실적도 작년부터 성장하고 있고 올해도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인덕터와 저항기가 휴대폰에서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소규모 재투자 말고는 대규모 투자 필요성이 없는 구조라서 벌어들이는 단기 순이익 상당 부분이 모두 현금으로 쌓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기간 수정 후에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은 지난주에 처음으로 소개한 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 종목 소개 이후 좀 아쉽게도 주가 하락이 이어졌고요. 추천 당시보다 가격이 더 하락해서 추가 매수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현재 IT 업종 및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선 관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주가 움직임을 좀 더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BOE향 466억 수주 공시를 냈고 BOE향 장비 매출 인식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인식된다는 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본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LG 디스플레이 장비 협력 업체인 동사의 수주 실적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주가가 하락 시 추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2만 원까지 하락한다면은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가 흐름은 24일, 120일 이평선 지지 후에 반등해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 회사도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의 70% 정도에 이른다는 점하고 배당 수익률이 1.5% 정도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매년 줄고는 있지만은 100억 이상씩 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무차익 경영이라서 이 순이익은 현금성 자산으로 쌓이는 상황입니다. 콘덴서를 만드는 회사라서 성장성 크게 없지만은 최근 자동차 전장 부품 매출을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실적 감소를 어느 정도 이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서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평가 매력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 목표 가격은 1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인탑스 대신해서 이번 주에 새로 소개하는 종목입니다. 인탑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여전합니다. 인탑스도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가진 저평가 가치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수하신 분들은 1차 목표 가격을 14,000원 정도로 잡으시고 보유하시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고려아연을 소개하는 이유는 최근 IT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해서 IT 업종을 매도하고 소재 업종을 매수하는 움직임이 있어서입니다. 미국 2분기 GDP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은 유로존이나 아니면 중국 GDP 성장률은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물동량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하반기 글로벌 경기가 상반기에 이어서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철강이나 구리 같은 금속 가격도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오르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것이 고려아연의 이제 하반기 실적을 좋게 보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47만 원을 1차 매수 가격으로 제시해드리고 1차 매수 가격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5종목씩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66번님께서 KB금융 64,000원에 비중 10% 언제까지 홀딩해야 할지 또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간다고 하니까 참 이게 애매해요. 이럴 때 팔았는데 계속 올라가면 사실 배가 아프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 지금 사실 비중 30%라고 예. 하시니까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적정 종목의 포트 비중 한 20% 정도로 좀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시다고 싶으시다면 좀 분할 매도의 방법도 좀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 정도만 좀 수익 실현을 좀 해서 보시고요. 다시 올라간다 싶으면 차트에서 좀 반등을 한다 싶으면 그때 좀 더 10% 잘라냈던 걸 다시 포트에 담으셔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수급에 특히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많은 대량으로 좀 매수를 할 때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실 외국인의 좀 매도 좀 더 따라하면 상당히 좀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10만 주 단위 아래로 외국인이 매수할 때 좀 주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후에 항상 10만 주 이상씩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좀 급등을 좀 이렇게 시켜주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시면 이러한 흐름을 좀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 1,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은 사실상 거의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 모두 상당히 좋은 수주 내용들 지금 모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눌림목을 보일 때마다 오히려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올해 한 3분기 말까지는 좀 더 보시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주보람 팀장께서 조금 이제 한 종목을 빨리 가셨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14,300원에 30% 미리 들어온 게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 두 가지가 조금 이제 앞에 주보람 팀장께 들어가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말랑좀 한 종목 더 해보도록 하죠. KB금융 한 번 더 갈게요. 예, 64,000원에 10%인데
KB금융 지금 사신 가격 부근까지 이제 거의 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까지 가장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KB금융입니다. 지금 조금 눌림목이 좀 발생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상당히 있다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 사실상 금융업 중에서는 거의 1위에 거의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 금융이 가장 좋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크게 무너질 일은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지금 올해 저번 달 FOMC는 금리 인상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이 더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KB금융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하락을 할 때마다 좀 불안하시겠지만 좀 더 견디시다 보면 어느 순간 수익이 나는 구간이 있을 것이고요. 그때까지 좀 더 기다려서 홀딩을 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바로 들어봤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KB금융 하나씩 해봤고, 김치균 대리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7675번님께서 쇼박스 6,300원에 비중 20%, 매도 시점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언제 매도할까요? 예, 쇼박스가 상반기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은,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에 얘네들이 만든 영화 중에 프리즌하고 그다음에 특별시민의 흥행이 저조함으로써 상반기 실적은 부진했지만은 하반기 기대감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이제 8월 2일날 내일이죠. 내일 그 택시 운전사가 이제 개봉이 되는데 그게 좀 고난도를 이어서 흥행몰이에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반기 실적 그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재 매수하신 6,300원 가격대는 최근에 주가 흐름 봤을 때 좀 그렇게 높은 가격에 매수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신 것 같고, 택시 운전사의 흥행 실적을 봐가면서 대응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 한 8,000원 정도 보시고 계속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쇼박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죠. 8466번님께서 삼부모터스 5,750원에 10% 전망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김치균 대리님, 삼부모터스는 어떤가요? 네, 일단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고요. 특별히 이제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엄청 안 좋게 나왔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매출이 급감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고요.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현대차하고 기아차에 의존하는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같이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주가 흐름도 그래서 최근에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도 국내 매출 비중이 한 70% 가까이 되는 회사라서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다만 좀 하반기 들어서 자회사 실적이 좀 개선될 거라는 그런 좀 기대감이 있는데 거기에 좀 기대 본다면은 지금 사신 5,700원 가격대는 저가에 제가 봤을 때는 이분께서는 좀 저가에 매수하셔서 장기적으로 보유해보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회사는 충분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퍼가 4밖에 안 되고 PBR이 0.5도 안 되는 회사라서 이게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생각하신다면은 계속 보유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라면은 이런 종목에서 크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매도하시고 다른 쪽으로 보셔야 될 필요는 있겠고요. 그러니까 장기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신 거라면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씩 가봤고요. 자,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계속 보내주시고요. 주보론 팀장의 종목 이야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우선 저번주에 추천했던 동아기업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주에 추천드린 이후로 조금 눌림목이 발생을 하고 있고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으로 보나 캔들로 보나 모두 양봉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눌림목이 좀 발생을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지금
상승 추세에서 약간의 눌림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더 유효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는데 이는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윗꼬리가 좀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퍼도 지금 15배, PBR도 0.91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부채 비율도 높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동아기업 단에서 상당히 좀 괜찮은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2분기 실적이라든지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좀 더 부합을 했고, 3분기는 컨센서스를 좀 더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지속적으로 좀 더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하반기 쪽에서 이제 베트남 이 라인이 가동이 되면서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소재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성장을 많이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좀 상당히 밝다. 지금 추세가 조금 눌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럴 눌림목일 때 오히려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손해보험입니다. 오늘 하나손해보험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잘 나와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7% 상당히 좀 오르고 있고, 수익률을 보면다면 추천 이후에 한 15% 정도 오르는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어닝 시즌이고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해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지속적으로 좀 홀딩해서 가져가는 그런 의견을 좀 더 제시를 해드리겠고, 지금 3분기 실적 역시도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주가가 좀 더 올라가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실적 전망을 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 중에서 어떤 최고 수준의 성장성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다. 손해보험사들 중에서는 실적도 잘 나왔고 가장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나 장기 손해율 같은 경우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PBR 1배 이상을 올해 이번에 좀 넘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추가로 한 1.5배까지 좀 더 바라본다면 목표 주가까지 도달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봉으로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오른 모습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막 상승권으로 진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홀딩해서 가져가자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리노공업입니다.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한 상황이고, 반도체 섹터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리노공업 역시도 반도체 섹터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지금 그동안 많이 매집을 해왔던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수익 실현을 해서 일부 물량을 좀 수익 실현을 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외국인들이 한번 팔기를 좀 시작을 하면 많은 지금 매집 물량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하락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3분기나 4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일시적인 수급 이슈 때문에 주가가 눌릴 수가 있으니 우선은 수익 실현을 좀 더 해서 가져가고, 추후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매집을 해서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오늘 가져온 좀 종목이고요. 주가가 아무래도 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좀 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실적을 좀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많이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더불어서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OLED 쪽에서 TV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TV 쪽에서 수요가 좀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실적이 또 상당히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주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캐파에 관련된 투자 공시를 발표를 했고요. 하반기부터 투자가 집행이 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광저우나 우리나라 쪽에 상당히 많은 캐파 투자가 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실상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게 플렉서블 OLED, 지금 모든 중국이나 애플 혹은 삼성이라든지 모두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OLED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정도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캐파 투자를 통해서 지금 모든 수요를 모두 잡을 수가 있는 그런 플레이어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캐파 투자를
진행을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만 좀 잘 된다면 사실상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가 상당히 좀 저점이고요. 201선에서 항상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 매수가는 현재가입니다. 현재가부터 매수를 해서 가져가고 목표 주가 5만원을 좀 제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김치훈 대리께서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퍼는 뭐 15배 정도, PBR은 1.5배입니다만 지금 화학 시황이라든지 원재료 시황을 본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흐름을 좀 가져올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황에서 지금 사실상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던 건 회사가 너무 1, 2분기 가이던스를 주면서 너무 부정적인 우려를 많이 좀 심어줬기 때문에 1, 2분기 동안 좀 많이 부진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를 좀 씻어낼 수 있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 주가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3분기에도 4분기에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부터 매수를 해서 가져가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부터 매수를 해서 가져가고 현재가부터 매수 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가부터 매수 좀 해서 가져가고 지금 뭐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뭐 정강수급 고려아연이 사용하는 원재료 수급들이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주가가 좀 너무 급하게 오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피로감을 보이는 지금 오늘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밑구리가 달리면서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매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종목 들어봤고요. 두 분이 은근히 이제 매주 겹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만큼 종목이 괜찮다는 거겠죠. 자, 김치균 대리의 종목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저는 동아기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주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종목인데, 제가 그래서 약간 약간 더 붙이기만 하자면은, 이 회사가 가진 스토리에 대해서 약간 더 붙이기만 하자면은, 이 회사는 파티클 보드하고 그다음에 MDF라고 해서 목재 합판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도시 재생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노후화된 빌라나 주택이 재건축될 때, 이때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좀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 회사가 파티클 보드하고 MDF 시장 점유율이 1위인 회사라서 좀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현재 주가도 이 회사 가치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기도 하고요. 예전에 설명 드렸을 때 36,7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격이 그 이하 가격이고요. 지금부터 매수하시면서 보유 수량을 늘려나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5만원 정도까지 보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노션입니다. 이노션은 PNT 대신에 이번 주에 이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종목이고요. PNT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좀 동반 하락하면서 같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전일 60일 이평선에 좀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가는 좀 다시 회복하려고 전망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할 종목은 이노션인데, 이노션은 광고업체이고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의 주력 광고 계열사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현대차 관련 매출 비중이 한 6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또 이제 계속 지속적인 광고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현대차와 기아차는 사드로 인해서 중국 매출 감소 영향하고 또 전기차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하반기에 신차 매출에 하락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에서는 코나하고 제네시스 G7, G70 그리고 기아차에서는 스팅어하고 스토닉 등을 내세워서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신차가 좀 잘 팔리든 그리고 또 잘 안 팔리지 않든 간에 이노션의 광고 매출은 하반기부터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노션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원래 매수 가격은 오늘 좀 전 고점까지 주가가 올라와서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좀 치고 올라가서 목표 주가를 좀 조정은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오늘 생각했던 가격은 66,000원이고요. 또 1차 매도 목표 가격은 74,000원 정도 보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라홀딩스입니다. 한라홀딩스에 대해서는 전에 59,000원에서 69,000원 사이의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구간 내에서는
박스 하단 가격 내에서는 매수, 그리고 박스 상단 가격 내에서는 매도가 유효해 보인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뒤로 주가는 좀 2주 전에 그래서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주가는 상승했지만은 아직 박스권 상단에 이르지는 않아서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주가 움직임은 주력 자회사인 만두의 움직임에 좀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만두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두는 고객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ADAS 같은 제품 고도화를 진행하면서 현대 기아차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DAS 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1% 정도 증가를 했고 ADAS 시장 성장은 향후 추세인 만큼 이 부분 매출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두뿐만 아니라 만두 헬라 일렉트로닉스도 자동차 전장화 트렌드에 맞춰서 향후 실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서 한라홀딩스의 주가는 자동차 업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세적 상승세를 보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기보다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 경직성이 강한 종목이라고 봐서 박스권 매매에 적합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59,000원에서 69,000원 사이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가온미디어입니다. 2주 전에 가온미디어에 대해서 12,0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뒤에 주가는 좀 상승하는 듯 하더니 재차 하락해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 12,000원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2,000원을 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회사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4,400억 원 정도의 매출액하고 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데 현재 시총은 1,600억 정도입니다. 예상 EPS 기준으로 퍼는 7에서 8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저평가된 주된 이유는 셋톱박스 업계가 마진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LG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LG U+와 해외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출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한 KT 기가진이향 매출은 마진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T 기가진이 그 가격은 일반 셋톱박스보다 출고 가격이 2배 수준이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수익성은 향후에도 개선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잠정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5% 증가해서 이러한 전망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매수할 만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6,000원 정도 보시고 이제 매수 관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케미칼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지난주 소폭 하락하다가 전일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한 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32,000원을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렸는데 매수 가격까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관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의 주력 제품은 태양광 제품하고 PVC, 가성소다인데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배경으로 해서 실적이 최소한 저는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PVC와 가성소다 쪽은 그동안 문제되었던 중국 쪽 과잉 공급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정부가 환경 오염 문제 삼으면서 PVC 생산 설비 시설을 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하반기도 좋을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화학 소재인 PVC가 수급 우려까지 해소된다면 가격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서 매수 의견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화기업부터 한화케미칼까지 5종목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7782번님께서 현대위아 11만 1,500원에 비중 10% 매도 시점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현대위아가 지금 7만원 회복을 한 것도 오늘 정도이기 때문에 낙폭이 굉장히 손실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팀장님? 네, 우선 지금 사실상 워낙 손실이 워낙 좀 크시기 때문에 우선 좀 손절을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던 이유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사실 가장 많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가 중국 시장에서 좀 판매 감소가 좀 많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어떤 신흥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부품사들이 모두 좀 실적이 안 좋았고 현대위아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은 실적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현대 기아차의 생산량 전망치가 아무래도
좀 많이 상반기 중국 쪽에서 좀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전망보다는 아마 좀 내년에 좀 더 전망을 좀 더 좀 기대를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브라질 쪽이나 중국 쪽 시장을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좀 더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전망치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전망이 나오는 게 올해 한 4월 정도부터 이거 지금 그 이후에 주가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천히 좀 안정권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이 좀 높지 않으시다면 천천히 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단가를 좀 더 낮춰서 좀 더 보시는 게 맞고요. 내년까지 본다면 11만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손절 좀 더 쉴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좀 더 천천히 바라보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하기는 지금 너무 타이밍이 애매한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좀 보면서 손절해도 괜찮은 정도까지 올라가면 다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6469번님께서 코나이 12,800원의 비중 20%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김치균 대리님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 코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우선 좀 기술적 분석상으로 말씀드리자면 12,80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고가에 잡으신 것 같고요. 회사가 이 재무제표를 보면은 계속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해 오다가 좀 흑자 전환이 되면서 좀 주가가 좀 상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좀 업황을 봤을 때 이 회사가 그 스마트 카드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뭐 모바일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거를 계속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긴 하지만 뚜렷하게 이게 실적 수치상으로 나오는 건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차트 분석상으로는 뭐 거래가 이렇게 실리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그 전에 상승했던 폭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하락한 걸 그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실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향후 실적에 대한 어떤 좀 자신 있는 대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본전에 올라왔을 때 그냥 파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산 가격 정도까지 올라가면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손해보험 9045번님께서 1,400원에 10% 주보람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사신 가격대를 보면 사실 거의 오늘 사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양봉의 거래량 좀 올라오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올해 전망이 상당히 좋지만 지금 급등하실 때 사셨기 때문에 좀 더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더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을 좀 정해드리면 지금 사신 가격대에서 마이너스 5%대에서 손절 라인을 좀 더 정해서 가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급등할 때 사셨기 때문에 차익 실현들이 매물들이 한 번 더 나와주게 된다면 그때 주가가 좀 더 급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추천해서 좀 가져온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홀딩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렸던 그 이유는 좀 더 낮은 가격대로 좀 더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지금 오늘 1,4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5%로 좀 잡아드리겠고요. 마이너스 5%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지지가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시고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선 손절로 좀 대응을 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손해보험 한 마이너스 5% 정도의 손절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자, 2482번님께서는 서흥 종목 35,000원에 20% 비중입니다. 홀딩 언제까지 할까요? 여쭤보셨습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 매출도 잘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부채 비율도 높은 편도 아니고 또 캡슐 알약 될 때 플라스틱 비슷하게 좀 보이는 그런 캡슐을 만드는 회사라서 꾸준하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베트남 쪽으로 증설도 해서 매출액도 향상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가격은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신 건 아닌데 그렇다고 싸게 주고 사신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이렇게 회사의 좋은 부분, 그 다음에 향후의 성장성까지 주가에 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주차트로 봤을 때 44,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는 한번 1차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고요. 지금 3시 26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치규 대리님은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부증권 범어지점 김치균 대리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감 예상 체결지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죠. 코스피 2421.28포인트 마감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단 2420포인트 위에서 마감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상승폭이 1% 이상이었는데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입니다. 18포인트 정도 상승 흐름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IT 관련주들은 좀 주춤하는데 시크리컬 업종들이 오늘 굉장히 잘 달리는 모습,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2400포인트 아래까지 빠졌다가 2430포인트대까지 장 초반에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상승 흐름 쭉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2430포인트는 아니지만 2420포인트는 현재 지켜내는 모습들 코스피 시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급 주체들 체크해 볼 텐데요. 개인이 1635억 원 여전히 팔고요. 외국인이 404억 원 팝니다. 외국인도 여전히 매도 포지션인데 기관이 매수 물량 조금 더 늘렸습니다. 1739억 원 매수고요. 금융투자가 1348억 원 사고 투신이 421억 원. 투신도 많이 늘렸네요. 매수 물량을. 연기금만이 45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상승 흐름 가져갔는데 상승폭 많이 줄었고요.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대차는 소폭 상승, 지금 14만 6천원대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포스코 역시 시크리컬 업종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가져갑니다. 0.45%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6위부터 10위는 어떨까요? 한국전력 250원 상승 흐름이고요. 삼성물산도 14만원대에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네이버가 1% 정도 빠지면서 79만 5천원, 80만원이 살짝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 굉장히 좋습니다. 신한지주가 54,100원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생명 역시 12만 7천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금융, 보험업종, 증권업종 전체적으로 흐름 좋은 모습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닥 시장 역시 653포인트,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0.45% 상승 흐름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정보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보도록 하죠. 예, 셀트리온이 지금 1.47% 상승하고요.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72%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장 지금 3일째인데 어제 잠시 쉬어가고 오늘 장 초반까지 쉬어가다가 다시 우상향 그리고 상승폭 늘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건 셀트리온이 자회사의 상장으로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별로 없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3.38% 하락, 그리고 CJM도 하락, 슈젤도 하락인데 보톡스 관련주들이 지금 하락입니다. 지금 CJENM 같은 경우에는 군함도가 흥행을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에 어려움이 있고요.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할까요? 로엔, 코미팜 하락합니다. 그리고 SK모트리얼즈 지금 0.92% 상승하고 신라젠도 4.64% 상승합니다. 바이로메드가 총 10위까지 내려왔고요. 신라젠이 4.64% 급등에 가까운 흐름들을 또 다시 연출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지수 흐름 보시면 650포인트 아래 잠깐 빠졌다가 654포인트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도 고점 부근에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596억 원 개인만 사고 기관이 293억 원, 외국인이 309억 원 각각 팔고 있고요. 연기금만이 14억 원 삽니다. 8월 첫째 날 오늘 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첫 거래일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자, 주보람 팀장님 가볼까요? 오늘 어땠는지? 우선 오늘 장이 상당히 좋았던 만큼 네. 좀 기분도 많이 좀 좋은 그런 증시였던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오전에 7월 수출 지표가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0%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가 나오면서 증시가 상승 반전을 한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중국 차이신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이 사실상 코스피를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매도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의 매수세만으로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아이폰 8의 출시 지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IT주가 조금 부진한 상황인데요. 그 부진한 이유는 미국 쪽의 시장 조사 업체들이 3분기에 대한 성장률이 조금 지지부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들이 좀 나와주면서 아무래도 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사실상 아직까지 3분기 성장률이 집계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실적들이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모바일 사업부가 좀 더 부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 반도체 섹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가격도 올라오고 있고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장 같은 경우 좀 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우선 외국인의 수급에서 좀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8월장에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좀 지표들이 잘 나와줌에 따라서 장의 변동성이 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표들이 앞으로 수출과 관련된 지표들 혹은 제조업 지표들 잘 나와준다면 우리나라 지수가 지속적으로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그리고 8월의 흐름들 살짝 짚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속보들 나오고 있는데요. 지수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422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84% 상승 마감이고요. 코스닥 역시 653.13포인트 0.4% 정도의 상승 마감으로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잘 달렸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 살펴볼 텐데 2.3원 오른 1121원 30전에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8월 1일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까지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함께하고 계신 주식탐탐 주보람 팀장입니다. 세아베스트, SK이노베이션, 한화손해보험 세 종목 올라와 있고요. 각각 편입가는 27,900원, 157,900원, 9,250원이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30.1%, 16.2% 그리고 15.1%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 오늘 함께 하셨던 분이죠. SK이노베이션 지금 14.4%의 수익, 높은 수익 가져가고요. 메리츠 종금리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역시 SK이노베이션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12.7%의 수익입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은 현대로보틱스를 7월 26일 수요일에 매수한 바 있습니다. 편입가는 41만 8,500원이었는데 현재 7.6%의 수익입니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환 대리는 J콘텐트리 7월 24일 월요일에 매수했는데 수익률은 5.7%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로 갑니다. 장기환 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SK이노베이션 지금 수익률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정유주 괜찮다 이런 얘기도 워낙 많이 들리는데 어떻게 운용할까요? 네, 오늘은 유가가 50불대를 이제 돌파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SOE를 비롯해서 이제 SK이노베이션 유가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우리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정유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상승 흐름 속에서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지난번 급락을 했을 때,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를 했을 때에도 이 자체는 지난 17만 3천 원의 지지를 받으면서 새롭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띄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상승 국면 속에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난 2016년서부터 지금 조정에 들어갔던 것이 새롭게 이제 박스권을 탈피하면서 상승 기류에 접어들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현재의 업황 그리고 앞으로의 주도주, 이런 세 박자가 같이 맞춰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상이 일단은 조정 국면에서 들어가면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지금은 일단은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나중에 조정받는다 그래도 기간 조정 이외에 다시 이제 기간 조정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재차 상승이 가능한 종목으로서 판단을 하시면서 매매를 임하는 게 괜찮은 게 SK이노베이션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하고 계신 주보람 팀장도 세 종목이나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세아베스틸부터 해가지고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짧게 좀 코멘트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워낙, 철강 섹터가 사실 좋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뭐 좋은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광석이, 원재료인 철광석이 선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대기 오염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가 철강 업체들에게 모두 구조 조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상당히 지금 타이트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철강주 흐름이 상당히 좋고, 여기에 속해 있는 세아베스틸 역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사실상 지금 중국 정부가 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꺾이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지금 앞서서 지금 장기환 부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오늘 사실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뭐 일시적으로 좀 눌림목이 발생을 하면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도 되는 구간이고요. 유가가 사실상, 유가와 좀 연동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가가 뭐 상당히 좀 많이 급락을 할 때에는 SK이노베이션 역시 좀 떨어지는 흐름이고, 다시 50불까지 올라오게 되면 SK이노베이션 역시 다시 올라와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SK이노베이션이 국제유가와 연동이 되는 흐름을 보여줄 텐데, 국제유가가 뭐 지속적으로 나쁘진 않다, 전망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감산 이행이라든지 혹은 어떤 미국의 셰일 오일이 뭐 줄어드는 부분들을 봤을 때, 러시아의 어떤 감산 이행,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이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제유가가 올라오는 흐름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홀딩의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하나손해보험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 오늘 상당히 좀 급등을 많이 했고요. 전일 실적을 공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50% 가까운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급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3분기 실적 역시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지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실적에 대한 의문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나 혹은 이번 주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원 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매집해서 가져가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고요. 내일 일정과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내일 전략들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네, 우선 지금 오늘 뭐 수급 주체들을 좀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해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좀 한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비금속, 금속, 정유, 화학 이런 쪽 좀 많이 좀 매수 좀 된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이나 증거 쪽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크릿컬 업종 위주로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기관 역시도 지금 이런 쪽으로 많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수급을 좀 더 따라가는 장세가 유효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첫 지표, 수출 지표들, 차이신 지표들 이런 지표들 봤을 때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지표들이 자주 발표가 될 때에는 보통 시크릿 업종이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먼저 눈여겨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볼만한 종목들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장,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우선 LG 디스플레이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주가가 좀 늘렸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OLED 쪽 TV 수요가 사실상 많이 좀 둔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좀 많이 눌렸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역시도 조금은 부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긍정적인 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OLED 쪽 투자가 이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하반기에는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항상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질 때 사서 매집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옳다라고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망사람 역시도 OLED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올해 말에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될 텐데요. 올해 말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나오려면 OLED가 선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캐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장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부터 천천히 매수를 해서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수급을 보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나 보험, 연기금도 모두 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시초가부터 천천히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려아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이 방송 출연했던 김치균 대리도 이 종목 좀 가져왔고요. 저도 이 종목 좀 가져왔는데 화학 시장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수출이 증가할수록 화학 쪽 시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고려아연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캔들 모양을 보면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와주는 모습인데요. 다만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밑꼬리가 달렸다는 의미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지금 화학 쪽 업황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일장 전략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화학 쪽에서 외국인들이 많은 매수세가 있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고려아연도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매수해서 가져가자. 내일 장이 좀 어둡더라도 어두울 때마다 오히려 장이 눌릴 때마다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 오늘 출연했던 김치균 대리 그리고 주보람 팀장 동시에 오늘 추천을 해주신 종목인데 내일장에서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고려아연까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정리해보도록 하죠.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1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